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사실은 이게 오늘의 메인 테마죠.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붉은 눈을 가진 아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에는 새로 전학 온 김현균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눈이 꽤 컸는데 늘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반 친구들은 그 김현균이라는 아이를 빨간 눈이라면서 놀려댔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람을 놀리는데 그렇게 재미를 붙이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영균이를 놀리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또 나서는 성격도 아니어서 아이들을 뜯어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어떤 아이들이라도 영균이의 빨간 눈은 놀리기는 했지만 영균이의 눈이 왜 그렇게 빨간지는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그저 놀려대는 데만 집중을 했을 뿐입니다. 저 또한 방관자였고요. 놀리진 않았더라도. 그러던 어느 날 영균이가 저랑 뭐 그렇게 친하진 않았거든요. 갑자기 자신의 집에 놀러가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전 이렇게 말했죠. 내가 왜? 퉁명스러운 대답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영균이 녀석이 묘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 초콜릿 케이크 좋아하지? 그리고 새로 나온 액션 로봇 RT도 보고 싶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랑 별 교류가 없었던 친구가 내 취향을 언제 그렇게 알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제가 초콜릿 케이크를 좋아하고 로봇을 좋아하는 영균이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특히 자유자재로 변신하는 로봇 RT를 갖고 싶어서 굉장히 안달이었었거든요. 하지만 집안 살림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RT를 한 번이라도 가지고 놀고 싶었는데 그것을 영균이가 콕 찌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녀석의 초대를 승낙하고 말았습니다. 녀석의 초대는 영균이의 생일 파티였던 것이었고요. 그래서 생일이라고 하니까 또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일인데 그냥 가기 뭐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균이가 늘 입에 물고 다니던 사탕 봉지를 하나름 사들고 영균이의 집으로 갔습니다. 영균이의 집은 학교에서도 또 제가 살고 있는 우리 집에서도 꽤나 먼 곳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아이들 말로는 영균이네가 무척이나 못 사는 집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우리 집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아주 넓은 정원에, 그것도 2층 집, 그리고 일하는 아주머니까지 있는 완전 부잣집이었습니다. 뭐야, 너 완전 부자잖아. 아니, 나는 아니고 아빠라는 사람이 부자지 뭐. 아빠라는 사람? 저는 영균이의 그 말, 아빠라는 사람이라는 그 말이 이상했지만 뭐 그래도 초대를 받았으니까 영균이를 따라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가니까 아빠는 없었고 엄마만, 영균이 엄마만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어머, 우리 영균이 친구구나. 반가워. 우리 영균이가 친구를 데려오긴 이번이 처음이네? 영균이의 엄마는 굉장히 상냥했고 멋있었어요. 아름다웠죠. 식당을 하느라 늘 음식 냄새에 찌든 우리 엄마와는 달리 아주 좋은 냄새도 났습니다. 영균이의 엄마와 아주머니가 우리한테 초콜릿 케이크를 비롯해서 탕수육, 그리고 처음 보는 비싼 과자들, 또 이루 말할 수 없이 맛있는 것들을 영균이의 생일상에 차려주었습니다. 저는 무척이나 신이 났죠.
평소에 먹지 못하고 귀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생일상에 쫙 차려졌으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생일에 초대해준 영균이가 고마울 지경이었어요. 원래는 초코 케이크랑 로봇 때문에 갔는데 너무나도 융숭한 대접을 받게 된 거였죠. 그래서 우리는 실컷 생일상을 먹고 2층에 있는 영균이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동안 궁금했던 걸 영균이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영균아, 왜 내 눈은 빨개? 그랬더니 영균이가 당황하면서 내는 어떤 무당이 이렇게 만들어준 거야. 무당이 왜? 내 눈에 낀 건 사실 렌즈 같은 건데 무당 선생님이 이걸 끼워야 가족이나 친구들이 날 영균이인지 알아볼 수 있다고 해서 난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죠? 그래. 그렇구나. 라고 대답하는 수밖에 없었죠. 잠시 후 영균이의 아빠가 들어왔습니다. 나는 영균이하고 인사를 하러 아래층에 있는 거실로 나갔죠. 그런데 영균이의 아버지가 굉장히 키가 크신 분이었거든요. 위에서 아래로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게 아닙니까? 이분이 눈썹도 짙고 눈도 부리부리해서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슬쩍슬쩍 영균이의 옆구리를 찔러서 2층으로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 아저씨가 영균이하고 저를 불러 세웠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영균이가 마음에 든다던 그 친구구나. 그래, 이 정도면 13번째 영균이가 될 만하구나.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13번째 영균이라니요? 그래서 저는 어리둥절해서 영균이를 돌아봤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하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영균이는 제 시선을 신경 쓰지도 않고 희죽거리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이상한 모습이었습니다. 정말이세요, 아빠? 드디어 저 가고 싶은 대로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럼 너도 고생했으니까 이제 네 갈 길 가거라. 대신 네 눈에 있는 그 빨간 렌즈는 친구한테 넘겨야 하는 거 알지? 그럼요, 당연하죠, 아빠. 엄마가 알아서 잘 해주시겠죠. 엄마는 무당이시니까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듣고 나니 저는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저는 슬슬 꽁무니를 뺐죠. 그런데 영균이가 저를 못 가게 막았습니다. 안 돼. 너 이제 빨간 렌즈 끼워야 돼. 전 두려웠어요. 싫어. 난 그딴 거 하고 싶지 않아. 집에 돌아갈 거야. 저는 영균이를 뿌리치고 나가려고 했지만 갑자기 힘이 세진 듯한 영균이의 손아귀에 걸려 그대로 잡혀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서로 렌즈를 주고받아야 할 사람들인데 이렇게 싸우면 되나? 영균이 아빠가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 두 손을 잡고 거실 중앙으로 갔습니다. 그 사이에 영균이 엄마는 매우 화려한 색채의 무당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질문을 했죠. 자, 먼저 네 이름이 뭐라고 했지? 저는 정수요. 그런데 아줌마, 나 집에 가고 싶어요. 집?
에이, 이제부터 여기가 집이 될 거야. 가만히 있어 봐요. 저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영균이의 아버지가 등산용 로프를 가져와 묶는 바람에 그대로 묶여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영균이의 아빠와 엄마가 떠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 바로 죽여서 이 녀석의 영혼이 이 집을 떠나기 전에 렌즈를 바꿔놓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알지. 그럼 한두 번 하나? 그들이 지금 바로 죽인다는 건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뒤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내리치는 느낌에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3일 후 영균이의 방에서 깨어났습니다. 영균이는 옆에 없었고 저만 영균이의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거 뭐지? 제 몸이 좀 이상했어요. 왠지 다른 사람이 된 듯한 야릇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찜찜한 기운이 들어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얼른 거울에 가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이건 영균이잖아. 제 얼굴은 영균이가 되어 있었고 눈도 영균이처럼 빨개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비명이 터져 나왔죠. 제 비명 소리를 듣자마자 영균이 엄마가 2층으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드디어 우리 영균이의 몸이 되었구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영균이는 어디 가고 내 얼굴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냐 말입니다. 무슨 소리야 영균아. 이제부터 네가 영균이야. 우리 아들 이리 와보렴. 영균이의 엄마는 저를 진정시키고 침대에 앉히고는 앨범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사진 하나가 있었는데 13년 전에 촬영한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 사진 속 주인공은 영균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나는 혹시 내가 꿈속을 헤매는 게 아닐까? 정신이 어떻게 된 건 아닐까?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 영균이는 집에서 놀다가 13년 전에 죽었지. 그 애를 내가 살려놓았어. 내가 정성 들여 만든 붉은 렌즈를 그 아이 눈에 끼웠지.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우리 영균이가 살아났어. 하지만 그래봤자 1년이었지. 영균이가 다시 죽을 때쯤에 그 아이의 친구를 불렀어. 그리고 영균이의 붉은 렌즈를 끼웠지. 그랬더니 어떻게 된 줄 알아? 나도 미처 예상 못한 일이 벌어졌어. 영균이는 하늘로 올라가고 그 친구가 영균이의 모습을 갖게 되었어. 지금의 너처럼 말이야. 아니, 저는 영균이가 아니라고요. 저는 저항했지만 그녀는 목소리를 낮춰서 넌지시 말했습니다. 지금이야 그렇게 생각하겠지. 하지만 깨어난 지 하루 안에 넌 과거의 모든 기억을 잊게 되고 나의 사랑스러운 영균이가 되는 거야. 알겠니? 그리고 붉은 렌즈의 기운이 사라질 때쯤 너의 정신이 돌아올 거고 너도 그전 영균이처럼 친구를 데려와야 할 거야. 그녀는 그렇게 얘기하고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2층 영균이의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붉은 렌즈를 빼려고 발버둥 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음날 만 하루 만에 저는 비로소 완벽한 13번째 영균이가
되었습니다. 여기가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이야기였고요. 제가 이야기한 동안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네요. 쿠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미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네. 냥이님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저도 냥이님 반갑습니다. 치킨해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블루마운틴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렬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네. 바쁘셨군요. 정렬님 반갑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혜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기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는 네, 무서운 이야기로 시작을 해봤고요. 네, 조금 스타일을 바꿔서 제가 살짝 연기 톤으로 해봤는데 저는 재밌네요. 연기 톤으로 하니까 가끔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네, 난영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렬님, 네, 늘 댓글 달아주시고요. 너무 감사해요. 네. 소름 돋으셨어요? 네, 다행이네요. 네. 제가 어제, 이 이야기를 준비하느라 조금, 시간에 공을 들였는데, 또 여러분들이 무섭다고 하니까, 네, 보람되네요. 네. 네. 첫 번째 이야기는 조금 이제 길게 꾸며봤어요. 그래요? 마이크 에코가 네, 조금 줄일게요. 제가 잠시만요. 가끔 감도가 떨어진다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제가 올렸었거든요. 조금 줄여볼게요. 이제 좀 에코 덜 들어갈 거예요. 네. 네, 에코 조금 줄였습니다. 네. AJ님 그러세요? 네, 요 톤으로 조금,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양이님, 네네. 네, 일부러 제가 소책방 톤으로 조금 해봤어요. 네, 소책방 스타일로. 네, 그래서, 네. 마음님, 정렬님 이제 좀 에코 빠졌죠? 네, 감사합니다. 네. 마음이님 너무 재밌으세요. 순둥한 모습. 네. 네. 제가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겠지만, 많이 들어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또 꿈을 많이 꿔요. 꿈을 많이 꾸고, 꿈속에서 모티브를 많이 얻습니다. 네. 네네. 이게 제가 이제 편집본으로 올리면 앞에 인사는 빠지고 요 첫 번째 이야기부터 들어가거든요. 다시 업로드하면 처음부터 클릭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름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했었던 거니까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네.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들 반응이 좋으셔서 이런 스타일로 계속 좀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네. 네. 자, 이게 오늘의 이제 첫 번째 이야기였고요. 네. 또 두 번째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야기는 실화 사건입니다. 그 약자로 EL이라고 하는 그 슬리핑 시크니스라는 병이
유럽에서 나타난 적이 있었어요. 네. 1915년에서 26년 사이에 무려 100만 명 이상이 이 병에 걸렸었고요. 그중 절반이 죽었다고 추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 많은 수가 거의 제대로 된 삶을 이어나가지 못했습니다. 네. 이 병은 1919년까지 유럽에서 이제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때까지 북미, 유럽, 그리고 인도까지 쭉 퍼졌었어요. 이 병에 걸리는 사람들의 3분의 1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죽음에 이르렀고, 그리고 또 생존자 절반도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던 거죠. 어떤 느낌이냐면 이 서양식 표현을 하면 리빙 스태츄라 해서 살아있는 뭐 조각상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한국말로 하면 한국말에 딱 맞는 표현이 있는 것 같아요. 산송장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느낌인 겁니다. 이 사람들은 가끔은 제한적이지만 말을 해요. 눈동자가 이렇게 굴러다니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웃기까지도 해요. 근데 결국은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의 대부분은 산송장으로 변해간 거죠. 아무 움직임이 없이 그냥 이렇게 있는 거죠. 네. 살아있는 조각상처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도 문제는 뭐냐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줄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저 과학자들이 내놓는 가장 신빙성 있는 주장은 돌연변이한 박테리아가 뇌를 공격해서 사람들을 무방비 상태로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뇌에 있는 어떤 곳을 침범을 해서 사람을 반식물인간 상태로 만든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 정확한 이론은 되지 못했고요. 근데 다행히 이 병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런데 1950, 60년대 이때쯤 돼서 이 병이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유럽이나 중국에서 산발적으로 종종 나타나곤 합니다. 근데 다행히 예전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1915년에서 26년 사이에는 지금의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처럼 거의 북미 대륙, 유럽 그리고 아시아 쪽까지 쓸었거든요. 인도 쪽까지. 그런데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근데 사라졌던 게 1950, 60년대부터 종종 나타났고 다행인 것은 예전과 같은 그 전염병 형태는 아니었던 거죠. 네. 이것이 다시 또 코로나처럼 쫙 퍼진다면 정말 이것도 무서운 병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사는 동안은 코로나 같은 질병을 안 겪어서 몰랐었는데 요번이 거의 이렇게 전 세계로 퍼진 건 처음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것이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네. 실화였고요. 네네. 원인을 모르는 게 최악의 공포인 것 같고요. 지금 그래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백신도 개발이 되고 나름 잘 대처를 해 나가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피해가 뭐 굉장히 많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대처를 했는데 이 당시에는 원인조차도 모르고 뭐 백신이 있는 시대도 아니고 하니까 거의 뭐 걸리면 죽는 병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네. 거기서 회복이 되더라도 원래 제대로 된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살아가야 되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였죠. 네. 100만 명 정도 했으니까요. 뭐 지금도 사실은 한
3, 40년 정도 있다가 누군가 저처럼 공포 미스테리 채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영하면 2000년대, 2019년, 20년 요때 해서 코로나가 완전 전 세계를 휩쓸었다 뭐 이런 얘기 할 거예요. 네. 워낙에 임팩트 있는 거니까요. 네, 저는 뭐 제 말이 과학자도 아니고 아무 신빙성은 없죠. 근데 뭐 돌아가는 걸로 봐서 올해 안에는 아무리 늦어도 올해 안에는 대충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일단은 미국 쪽에서 백신을 맞는데 그 효과들이 괜찮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지 않은가. 네네, 정렬님 맞아요. 변이 바이러스가 변수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만 잘 핸들링 된다면 올해 안에 끝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바람이죠. 올해 안에 끝냈으면 좋겠다. 네, 제발 올해 안에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들이 얘네들도 이 바이러스라는 애들은 인류보다 더 먼저 지구에서 살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바이러스 얘네들도 보니까 진화를 하더라고요. 인간만 진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 보니까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진짜 굉장히 빠르게 이 친구들이 바이러스가 이 세대가 빨리빨리 바뀌다 보니까 굉장히 진화가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골치 아픈 것 같아요.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게. 네. 네, 정말 지긋지긋해요, 저도. 네. 아,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랬을 거예요. 기대 수명이, 네, 통계치가 그렇지, 진짜. 아, 이런 병이 세상에 이렇게 팬데믹이 오면 늘 고통받는 거는 노약자나 또 가난한 사람들 뭐 이렇게 되잖아. 네.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더 가슴이 아픈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래도 비교적 잘 맞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저도 마음이님 말씀처럼 그 이야기 많이 해요. 저는 또 아이들 학원 운영했던 경험이 있어서 아이들을 10여 년 동안 또 지도하고 했었기 때문에 요즘 애들 놀이터에 가서도 마스크 쓰고 뛰어다니고 하는 거 보면 진짜 상상도 못했던 풍경 속에서 살고 있구나. 저 아이들은 유년 시절에 저 마스크 썼던 기억이 평생 갈 텐데 안쓰럽다. 라는 생각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보면 답답하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아이들이 그래도 잘 뛰어다니더라고요. 놀 거 다 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어렸을 때랑은 많이 다르니까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힘드니까 또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어져서 보면 안타까워요. 네. 그래서 그 지구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는데 많이 힘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다 그런 지구 온난화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빙산 녹고 뭐 이런 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러면서 자꾸 인간이 막기 힘든 병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네. 수빈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네, 정열님 맞아요. 제가 가끔 TV에서 예전 TV 프로그램 해주잖아요. 서울의 달 가끔 해주거든요. 서울의 달 보면 와, 저 때 서울이 저랬나? 와,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촌스럽기도 하고. 그죠? 장민님 말씀대로 먼 날에 더 강력한 전염병이 올 수도 있어요. 네. 아이고, 방독면이라도 집에 있어야 되는 건가요, 이제? 네. 아이고, 수빈이님, 지난번에도 감기 걸리셨었는데 어떡해요? 아이고. 이게 기온차 때문에 그래요, 수빈이님. 온도차. 저도
굉장히 컨디션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절하려고 애먹었는데 이게 갑자기 추워지거나 그러면 몸이 힘들어지더라고요. 네네. 양희님 말씀 맞습니다. 그때는 그냥 뭐 약도 없고 백신도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겠어요. 네. 네, 모든 게 80년대 때도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지금도 뭐 나쁘진 않은데 코로나 시대는 솔직히 힘듭니다. 코로나 시대만 좀 얼른 지나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네네, 수빈이님 감사합니다. 아, K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10시 40분에 시작했으니까 지금 한 3, 40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네, 3, 40분 정도 지났어요. 그렇죠. 실내가 너무 건조해도 감기가 걸려요. 목이 아프고 막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사실 목이 지금 좀 갔어요. 어제 추운 것 같아서 보일러 온도를 쫙 올려서 잤더니 아, 조금 건조했던 것 같아요. 아유, 수빈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각 11시 20분이네요. 네. K님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헷갈리시는구나. 전화기 때문에. 네. 또 뭐 미국이라 이게 또 시차 또 계산하거나 아니면 또 애플리케이션 아마 있을 거예요. 그죠? 한국 시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네. 음. 네. 그러면 세 번째 이야기 간단한 이야기 또 하나 하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실화인데요. 네. 그냥 신기하기도 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훈훈한 이야기예요. 미국 샌디에고에 사시는 91세이신 그리스 햄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1967년에 해군 소속 미 해군이겠죠? 네. 해군 소속 기상학자로 남극을 방문하셨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무려 13달을 근무를 하셨어요. 근데 그러다가 근무하다가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네. 지갑을 잃어버렸고 이제 본토로 돌아와서 그 사실 까맣게 잊고 살았죠. 네. 그런데 5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최근이었던 거죠. 2020년이나 19년 뭐 이때쯤 된 것 같아요. 50여 년 지난 다음에 이 지갑이 본인한테 온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남극에서 잃어버린 그 지갑이 남극 쪽에 뭐 건설을 하고 뭐 하고 이런 과정에서 우연히 그게 눈 속에 묻혀 있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착한 여러분들의 손을 거치고 해서 지갑을 받았어요. 50여 년 만에. 그것도 까맣게 잊고 있었던 지갑을요.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남극이어서 그런지 50여 년이 지났는데도 지갑의 상태가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 1960년대였겠죠? 그 당시에 기념품들 그리고 해군 신분증, 운전면허증까지 상태가 거의 그대로인 채 남아 있었어요. 신기하죠? 근데 이분의 지갑만 찾은 게 아니라 또 다른 분의 잃어버린 지갑도 찾아서 또 그분한테 알려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요게 이제 2014년도에 남극에서 발견되었고 그 후에
사람의 손을 거쳐서 이 그리스함이라는 분한테까지 전달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는 이런 것들 찾아주고 또 뭐 선한 일들을 하시는 또 그런 그룹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지갑만 찾아주시는 분들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좋은 일들을 하시는 그룹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신기한 이야기라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세 번째 이야기였고요. 실화였습니다. 네. 슬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역시 정열님, 예리하시네요. 네. 좋은 가족 읽은 것 같아요. 네네. 네, 지갑 안에 들은 내용물도 뭐 없어진 게 있었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그대로였었던 것 같아요. 이거 한국 뉴스에도 났었나요? 네. 그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네. 음, 차단을 할지는 않을 거예요, K님. 네. 제가 알기로, 한국 돈으로 50만 원 이하는, 후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지난번에도 고생하셨는데, 오늘은 고생하지 마시고 그냥 방송에 집중해 주세요, K님. 네. 뭔가 문제가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네. 실화 사건이고, 네. 짧은, 그냥 제가 재밌어서 토픽 같은 거죠. 네.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50여 년이면 제 나이보다도 많은데, 제 나이보다도 많은 이 지갑이 돌아왔다는 게, 네. 음, 정렬님 말씀대로 저도 그 생각을 했었어요. 옛날 물건들이 재료 제대로 쓴 거 많아요. 네. 저도 생활하면서 많이 느끼거든요. 조금 투박해 보이고 조금 더 무겁기도 하고 그런데 예전에는 재료를 자연 그대로 쓴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좋았는데 요즘에는 이 굉장히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본연의 재료가 아닌 걸로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막 이렇게 합성하는 기술이랄까 재료를 그래서 굉장히 예전보다 못한 물건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아, 일단은 저희 소리나는 책방의 그 규범, 저희 팀의 규범은 아, 후원 계좌는 아, 안 알려드리는 걸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개 중에 아, 이걸 잘 활용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계좌는 알려드리고 있어요. 네.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이메일까지 보내서 계좌를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 일단은 진행을 하고 왠지 그 계좌 써놓는 거는 저희 팀하고 얘기했는데 웬만하면은 이렇게 공개적으로는 알리는 건 하지 말자 이렇게 합의가 됐어요. 왜냐하면 또 뭐 투네이션도 있고 또 슈퍼챗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저희의 방침이니까 네. 마음에는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K님 감사합니다. 네. 아 정말 이 후원금 받는데 너무 고생하셨어요. 후원해 주시는데 지난번에도 그것 때문에 방송도 잘 못 들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후원해 주신 금액은 채널 발전을 위해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투네이션 주소요? 네네, 투네이션 주소는 그 정보란에 가면 있고, 아, 채팅창에도 다음부터는 투네이션 주소를 띄워드려야 되겠네요. 네네. 네. 아, 장미님,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네. 아유, 아유, 케이님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죠. 네. 네네. 뭐, 지금까지 방침이 그렇고, 차후에 제가 또, 어, 차후에 또 팀원들하고 토론을 해보고 뭐 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계좌 자체를 올리는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계좌로 후원해 주실 분들은 이메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번거롭더라도. 네. 네네. 장미님 그래야 되겠어요. 네. 네. 이게 보니까 또 제가 띄우기가 좋더라고요. 이 이게 좀 편리하게 바뀌어서 채팅창이 유튜브가 채팅창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메뉴에다 띄울 수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네, 네, 맞아요. 그거는 제가 깜빡하고 있었습니다, 장미님. 네, 했어야 되는데, 네. 괜히 힘드셨어요. 아유, 어떻게, 네. 아, 은영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실시간인 걸 깜빡하셨어요? 네. 커피 한 잔 마시고요. 아이고, 마음이님, 감사합니다. 네. 아, 제가 보답을 하려면 늘 열심히 임해야겠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야기 또 가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네. 제 친구 중에 와이프가 얼마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나서 무척이나 괴로워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자신의 집으로 놀러 오라고 문자를 했어요. 뭐, 또, 본인의 슬픔을 달래려고 술 한잔 하자는 거였겠죠. 그래서 저는, 그러겠노라. 이야기를 하고 친구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친구에게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냥 한강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근데 친구 목소리가 너무 힘들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 바람이라도 쐬고 싶은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 집에서 술 마시는 것보다는 한강이라도 가서 마시는 게 낫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랑 한강 시민공원에 가서 치맥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들어주었죠. 네. 주로 친구는 죽은 와이프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저는 뭐 여러 번 들었긴 했지만 계속 들어주는 것이 친구의 슬픔을 줄여주고 친구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 들었습니다. 특히 한강 시민공원이 자신의 하늘로 간 와이프와 추억이 많은 곳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죠. 저도 뭐 힘들었어요. 친구 와이프도 알고 있었고 같이 밥 먹은 적도 많고 같이 커피 마신 적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저도 힘들었지만 저보다 10배, 100배, 1000배 더 힘들어하는 친구를 위해서 꾹 참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상한 생각을 하는지 이번에는 좀 색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색다른 이야기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나 죽으면 우리 은별이 잘 부탁한다. 물론 남은 가족들이 잘 보살피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안심이 안 돼. 은별이는 친구의 하나뿐인 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야, 쓸데없는 말 하지 마. 살 생각을 해야지. 라고 이야기하며 충고를 했어요. 그 후로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우리는 밤 늦게서야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이미 해가 졌고 사람들도 점점 자리를 비웠던 시점이었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제 전화벨이 울렸어요. 어? 이거 영찬이 니네 어머니인데? 친구 영찬이의 어머니인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친구 말이죠. 그러면 순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영찬이한테 전화를 하시지 왜 나한테 전화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래도 이제 뭐 친구 어머니니까 걱정이 되셔서 나한테 전화를 했나 뭐 이런 생각을 일단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네? 뭐라고요? 아, 그럴 리가요. 지금 저 영찬이랑 같이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영찬이 어머니가 펑펑 우시면서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이세요? 영찬이 여기 있어요. 하고 싹 옆을 돌아봤는데 없어요. 그리고 사방을 둘러봐도 영찬이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영찬이 어머니와 통화를 해봤더니 영찬이는 저하고 한강에서 술을 먹기 전 이미 초저녁에 스스로 목숨을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저한테 처음 전화 왔을 때 집으로 와줄래? 라고 전화를 하고 끊고 저한테 다시 연락을 하는 그 사이에 그런 일이 터졌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랑 같이 치맥을 하며 이야기를 나눴던 건 누구였을까요? 저는 뒤늦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영찬이의 영혼이 제게 마지막 부탁을 하려고 한강으로 불러낸 건 아니었을까. 오늘의 네 번째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네,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에 네. 이주카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중간에 오셨어요. 네. 제가 보통 금요일 오전 10시 40분에 시작해서 12시 전으로 끝나요. 네. 네, 케이님, 네.
네, 성진님 가슴 아픈 이야기죠. 네, 좀 뭐 영혼이 나오긴 하지만 저도 어, 딱히 무섭다기보다 좀 슬픈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싹한 부분도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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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편으로는 오싹한 부분도 있고 좀 아련하기도 하죠. 네. 그래서 저는 아, 무서운 이야기도 이렇게 만들고 또 좋아하지만 또 이렇게 좀 감동 있는 이야기도 좀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음, 네, 또 유족 입장도 있군요. 네. 저는 어, 이 영혼이 되신 이분도 치맥을 같이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이 채널에 실제로 귀신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도 딱 한 번 본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귀신 아저씨 한번 봤었는데 뭐 거의 사람이랑 거의 똑같은 느낌이었었거든요. 물론 이제 선한 귀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치맥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살아생전에 치맥을 좋아했던 귀신이라면 좋아하겠죠. 저는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렬님, 네. 아, 저도 안강산이 재밌고요. 쓰는 거는 조금 힘들긴 하는데, 마침 정렬님이 안강산 이야기를 해주셔서 잠깐, 그, 다음 주 안강산 팁을 드리자면, 다음 주는 평소보다 굉장히 길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안강산이 40분에서 50분 정도 요즘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걸 좀 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안강산 쓰느라고 어깨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안강산 다음 주 화요일 날 들어갈 것 같거든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귀신들도 술 좋아하는 홀령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술집 이런 데도 귀신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금요일인데 또 제가 치맥 이야기를 했군요. 네, 정열님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할 일이니까요. 네. 네, 그래서 어 요번에 제가 안강산 평소보다 조금 길게 쓰다 보니까 아, 조금 힘들어서 그렇지 좀 제가 원래 쓰고자 하는 스타일로 조금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뭐 스토리라인은 뭐 더 다이내믹할 때도 있고 덜 다이내믹할 때도 있고 내용이 아주 자극적일 때도 있고 덜 자극적일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계속 연작을 하다 보니까 시리즈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솔직히 쓰는 재미는 좋았어요. 네. 쓰는 재미는 소설 쓰는 재미가 있었고 그리고 제가 좀 굉장히 스피디하게 쓰는 걸 좋아해서 묘사나 이런 것들을 조금 그냥 넘기고 했던 것들이 있는데 이번엔 충분히 제 나름대로는 인물에 대한 묘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놓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풍성해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운데 또 우리 독자님들이 또 어떻게 느끼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재미있게 또 내일 녹음을 해야죠. 네. 내일 녹음하려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안강사는 녹음할 때 저도 재밌습니다. 그리고 JT님도 안강산이 보통 다른 컨텐츠에 비해서 길긴 하지만 녹음할 때 별로 힘이 안 들어요. 저희도 되게 즐기면서 하기 때문에. 이주카님 갈매기살. 저도 그 이주카님 갈매기살 진짜 갈매기의 살인 줄 알았다 그 말씀 하시는 거 보면서
저도 처음에 어렸을 땐가 하여튼 뭐 20대 때인 것 같아요. 처음에 갈매기살이라는 게 있는 걸 알고 뭐야 진짜 갈매기를 먹는 건가 하고 의구심을 가졌던 생각이 나서 저도 웃었었어요. 네. 아 성진님, 네 내일 연재가 끝나면 네 판타지 다른 연재로 가고요. 지금 각색 작업 들어갔어요. 네. 그 사실은 오늘 라이브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더 비하인드 스토리 조금 이야기해 드려야 되겠네요. 사실은 잠들지 않는 시간 같은 경우에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20대 후반 아니면 30대 초반 요때였을 것 같아요. 요때 시나리오로 썼던 작품이에요. 잠들지 않는. 원래 그 원 제목도 잠들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까먹었네요. 기억이라는 작품으로 썼을 거예요, 아마. 네. 썼던 작품인데 요거를 제가 묵히고 있었어요. 그랬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우리 채널 특성에 맞게 매우 많이 고쳤어요. 각색을 했죠. 매우 많이 고쳐서 좀 다이제스트 좀 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소설 형식으로 고치고 해서 사실 설정도 좀 많이 바꿨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거고요. 내일 이제 마지막 회가 나가고요. 잠들지 않는 시간이. 그리고 내일이 끝나고 나면 다음 주 토요일부터는 이거는 뭐 가제목이긴 한데 왕시모녀 생존기라는 작품이 나갈 것 같아요. 네. 이 작품은 살짝 힌트를 드리면 지구 종말을 맞아서 종말은 아니고 지구에 큰 재난 뭐 이런 게 나면서 왕씨 가족이 살아나가는 그런 이야기인데 굉장히 미스테리하고 또 판타지한 이야기들이 이제 펼쳐질 겁니다. 그리고 요것도 사실 제가 이제 예전에 웹소설에 썼던 건데 우리 채널에 맞춰서 각색을 또 재밌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안강산 같은 경우는 머리도 아프죠. 네, 아무래도 추리물이나 수사물, 아직까지는 완벽한 추리물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수사물과 추리물이 섞여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또 추리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머리는 아픈데 재밌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한 녹음을 해서 2시간 이상 간다. 그러면 뭐 그렇게 나누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요번 편은 뭐 1시간 남짓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막상 또 녹음해보면 또 다르기도 한데 네. 네, 이슈카님 맞아요. 캐릭터 싸움이에요. 캐릭터가 좀 재밌고 그러면 캐릭터가 밀고 나가기 때문에 쭉쭉쭉쭉 나가요. 네. 네, 그래서 이 잠들지 않는 시간은 제가 이제 사실 이야기거리가 꽤 있어요. 뭐냐면 30대 초반 뭐 요때쯤 썼던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 설화 쪽에 감정이입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그 이재호 나이 정도가 되니까 이번엔 이재호 쪽에 좀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네. 이주가님 그러세요? 네. 네네, 그렇죠. 네, 정렬님 말씀이 맞습니다. 늘 그 한 방을 짜내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죠. 그리고 다른 작품 쓸 때보다 고치는 것도 한 다른 작품의 2배 이상 수정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보통 다른 작품들은 3번 정도 수정하거든요. 안강산은 한 6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네. JT님이시고요. 네. JT님이시고, JT님은,
소리난 책방에서 작가로도 활동하시고요. 메인 나레이터로도 활동하시고, 네. 저랑 거의 동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희 채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네. 라이브는 이제 제가 맡고 있는 거고요. 네. 그 JT님이 메인 나레이터입니다. 네. 네, 그래서 다들 궁금해 하시는데, JT님 같은 경우는 조금 부끄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얼굴 공개가 부끄러워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농담 삼아 그렇게 힘드시면 가부키 화장이라도 한번 하고 나오시죠. 하니까 모르겠어요. 네, 제 채널의 메인 나레이터여서 하는 말씀은 아니고, 굉장히 저도 좋아하는 목사입니다. 네, 제가 계속 푸시하고 있어요. 네. 가부키 화장하든가 아니면 키메라 화장을 하더라도, 네. 예, 버퍼링이 가끔 이렇게 걸릴 때가 있더라고요. 아이고, 네. 제가 나름 최고 빠른 인터넷은 쓰는데 아파트 살다 보니까 이 아파트에서 조금 많이들 사용하고 그러면 트래픽이 좀 느는 것 같아요. 예, 같이 라방하고 싶습니다. 저도. 네. 저도 보고 싶어요. 네. 장미님 정확하시네요. 네, 그런 느낌입니다. 규모는 저희가 작지만 회장님이라고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예, 아무래도 요 시간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또 지역마다 다르고 해서 저도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요쪽 제 문제일 수도 있고, 그리고 서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지역의 인터넷 라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그럴 때마다 저도 되게 안타깝고 죄송하고 그래요. 네. 네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가 저도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안강산이 조금 제가 좀 스스로 불만이었었던 길이가 조금 늘어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왕시모녀 생존기라는 또 작품이 들어가고, 그래서 다음 주 조금 기대가 되고요. 네. 네. 그러면 또 다음 이야기 한번 또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이야기는 실화 사건이고요. 간단한 이야기고요. 좀 황당했던 이야기라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줍니다. 중국에 바나나 농장을 하시는 한 남성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서 베트남 사람한테 강아지 2마리를 샀어요. 그래서 외롭던 참에 요 2녀석들과 굉장히 재밌게 잘 놀았죠. 어렸을 땐 굉장히 귀여웠답니다. 근데 얘네들이 보통 강아지들보다 굉장히 빨리 자라요. 굉장히 빨리 자르고 덩치도 파파파파파 이렇게 커져요. 그리고 식욕까지 어마무시합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는 얘네들이 얼마나 야성이 있는지 키우던 닭을 쫓아가서 걔를 잡아먹기도 해요. 그로부터 2년 후, 이 농부는 우연히 야생동물 전시관 같은 데를 가게 돼요. 근데 야생동물 전시회인데 이 보호종들 그런 것들을 전시하고 홍보하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곰 한 마리가 있는 거를 목격을 해요. 그런데 보면서 이상하다. 내가 키우는 우리 강아지들이랑 똑같이 생겼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럼 내가 키우던 강아지들도 곰이었던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실제로 본인이 베트남 사람한테
받아서 키운 강아지 2마리가 아시아 흑곰이었어요. 보호종이었고요. 결국 그 곰들은 중국 연안에 있는 야생동물 보호센터로 가게 됐습니다. 거기로 보낸 거죠. 뭐 정이 들어서 안타까웠긴 한데 잘 납득이 안 되는 게 이분이 왜 곰인 줄 몰랐을까? 물론 곰이나 사자처럼 어마무시한 강아지들도 있는 건 알고 있어. 그래도 닭까지 쫓아가서 잡아먹는데 의심을 하지 않았을까요? 납득은 잘 안 되지만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라서 기묘해서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의 5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네,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 요즘 법보 심한 곳이 있군요. 케이님 웃겨요. 네, 미국까지 가느라고. 네, 정열님, 네네. 즐거운 점심 식사하시고요. 저는 이야기가 하나 더 남아서 하나 정도 더 실화사건 말씀드리고 저도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네. 지역적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이고, 이주가님, 식사하면서 드시고 계세요? 부럽네요. 갑자기 배고프네요. 네. 그러네요. 저도 왠지 뭐 드시나 궁금합니다. 네. 장미님도 맛있는 거 드시네요. 떡 드시는구나. 저 떡 좋아하는데. 근데 요즘에 좀 배가 나오는 것 같아서 한 달간 떡 끊었어요. 네. 명절 음식이었어요? 네. 그래도 맛있잖아요. 네. 아, 그거를 이제 정렬님 비벼서 이렇게 드시는 거죠. 맛있는 조합이에요. 많이 예전에 먹었던 조합입니다. 요즘에는 못 먹고 있긴 한데, 네. 맛있죠. 큰일 났네. 양이님 햄버거, 어떻게, 요번 한 달은 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요. 네. 하긴 그런 다이어트 한다 그러면서 사실은, 그저께인가요? 치킨 시켜 먹었어요. 네. 마음이님은 사과랑 드시고, 네. 그렇죠. 사람 공격하는 거는 무시무시하잖아요. 무서워. 그럼 정말 무서워요. 느릿느릿한 것 같아도 매우 빠르고요. 케인. 다들 맛있는 거 드시네요. 제가 어제 김치찌개 먹었거든요. 낮에. 그래서 여기 어묵을 넣어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했는데 이슈카님은 드시고 계시는군요. 한 달만 배가 좀 나온 것 같아서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만 딱 끊고 떡을 먹어야죠. 네. 네네 감사합니다 정렬님. 네. 아직 한 가지 이야기가 남아서요. 네. 가끔 이렇게 보면요, 우리 채널은요, 제가 준비하는 이야기보다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써주시는 채팅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라이브 채팅도 그렇고 우리 댓글도 그렇고 보면서 무척 많이 웃거든요. 거의 댓글 달리면 이게 댓글은 빵 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재밌어요. 네. 그죠? 갑자기 점심 메뉴 대잔치. 저는 오늘 점심을 뭘 먹더라? 아, 저랑 같이 사시는 분이 보통 예고를 하시거든요. 오늘 점심은 뭘 먹을 거야? 저녁은 뭘 먹을 거야? 예고를 해주시는데, 예고를 안 했는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네. 네, 폴님,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맛있는 점심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야기 하나가 남아있어서 조금 더 남아있겠습니다. 아,
성진님 너무 좋겠다. 아무리 먹어도 안 찌는 체질. 야, 부럽습니다. 진심. 네, 진심 부럽네요. 네. 아,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형님도 살찌려고 노력하다 포기하셨어요. 그 형이 저한테 조언까지 구했었어요. 살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그래서 밤마다 신라면을 끓여 먹어. 밤마다 치킨을 시켜 먹어. 그런데도 살 안 찌더라고요. 네. 아, 데이비깡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지금 5개 있고요. 마지막 거 하나 남았는데, 실화 사건 하나 남았어요. 네. 좀 황당한 실화 사건 하나 남았습니다. 네, 체질에 따라서 다 다른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또 마지막 이야기하고, 네. 또 여러분들하고 재밌는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실화인데요. 실화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베트남의 khoang 지역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때는 바야흐로 봄이었어요. 한 버스가 도로변에 정차합니다. 이제 딱히 뭐 휴게소 이런 게 없었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제 휴식을 주기 위해서 이제 멈췄겠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쉬는 사람도 있고 볼일을 보러 가기 위해서 어딘가로 숲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뭐 그랬을 것 같은데, 근데 마침 이 버스가 정차한 도로변 근처에 벌집이 있었어요. 벌집이 있었는데 이 버스 승객 중에 한 명이 엉뚱한 사람이 있었어요. 엉뚱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 벌집에 실내를 하면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빴죠. 벌들이 사는 집인데. 근데 혼자서만 하든가 다른 사람들도 다 꼬셔가지고 자신과 똑같이 하라고 꼬드기는 거예요. 근데 또 아무래도 일행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도 그 엉뚱한 짓에 동참을 합니다. 당연히 본인들이 사는 집에 이상한 짓을 하는데 벌들이 기분이 안 좋았겠죠. 네. 그래서 벌떼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벌들이 화가 무척이나 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쫓아가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버스 안으로 도망가겠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벌들은 버스에까지 가서 자신들에게 신뢰를 범하지 않은 다른 승객들까지 모조리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무려 22명의 사람들이 얼굴과 손, 그리고 심지어는 사태의 발단이 되었던 그것까지 벌에 쏘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또 한 남자는 심하게 쏘여서 몸이 부풀어가지고 부종 같은 게 생긴 거죠. 부풀고 또 고열이 나서 병원까지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황당한 사건이고,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짓을 했을까? 납득이 되지 않는 황당 사건이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이야기였고요. 네. 네, 장민님은 늘 달리시는군요.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살짝 저도 고백하자면 나도 달려볼까? 하고 장민님 달린다는 얘기 듣고 어젠가요? 어제 낮인가요? 그젠가요? 조금 달려봤어요. 달려봤는데 많이 달리진 않고 한 10분 정도 달려봤는데 걷다가 달리다가 이렇게 해봤는데 운동은 확실히 되고 상쾌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다음날 조금 다리가 아픈 것 같아서 당황했었어요. 네. 아, 대단하시네요. 네. 아, 아, 와, 중독, 아, 근데 대단하신데요? 운동 진짜 빡세게 하시네요. 네, 와, 네.
장미님이 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한편으로는 고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쁜 짓을 했잖아요. 벌이 사는 집이니까. 네, K님, 네, 오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늘 응원해주시고 힘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꿈 꾸시고요. 네, 다음에 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뭐, 빠르게 걷기도 괜찮다고 해서 전 주로 이제 빠르게 걷긴 하는데, 또 조금 달려보니까 재미도 있더라고요. 네. 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네. 저도 이제 슬슬 또, 네, 점심을 먹으러 가야 될 것 같네요. 네. 저는 지금, 원래는, 네, K님,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에는 점심 시간 요때만 운동을 했었는데, 저녁 시간까지 늘렸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조금 살이 붙는 것 같아서요. 근데, 해보니까 점심, 저녁 두 번 정도 운동을 해야 좀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달려보니까 상쾌한 게 있어요. 달리는 건.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예전에 검도 조금 했었잖아요. 그래서 검도 하면 호구를 다 뒤집어 쓰고 또 굉장히 무겁거든요. 나름. 그리고 이제 거의 온몸이 젖어요. 땀에. 그러면 그게 또 그렇게 상쾌해요. 달리는 분들도 그런 느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장미님도. 네.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코로나 풀리면 다시 검도 도장을 나가고 싶은데 코로나가 잘 안 풀려서 답답합니다. 네. 수빈이님. 네, 성진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 서른 책방 라이브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네, 또 라이브 채팅 참가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 주 금요일쯤에 저는 찾아올 거고요. 또 내일 토요 판타지 또 잠들지 않는 시간 마지막 화 나가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 계시면 해 주시고요. 네. 좋으셨겠다. 산에 다녀오셔서, 냥이님. 네. 코로나 싫죠. 네. 아유, 마음이님, 뭐 별 말씀을요. 네. 네, 이슈카님 감사합니다. 네, 수빈이님 감사합니다. 모두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오늘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또 장미님 감사합니다. 네, 장미님도 맛있는 점심 식사하세요. 좋은 시간 되시고요. 네, 냥이님 감사합니다. 네, 수기님 감사했습니다. 네. 네, 마음이님 감사드려요. 늘 감사합니다. 네, 수빈이님 오늘 재밌었어요. 시르다 재밌었어요. 네, 수빈이님 감사합니다. 늘 댓글도 잘 달아주시고. 네. 아이고, 저도 가야 되는데 또 이러고 있네요. 제가 가야지 또 여러분들도 가시죠?